이동 중에 반복해서 듣는 형사소송법 기출지문. 1. 자신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공범에 대한 피고 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하여도 이를 이유로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한 증언 거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A. 형사소송법 제148조에서 형사소추는 증인이 이미 저지른 범죄 사실에 대한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비로소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60조, 제148조 소정의 증언 거부권 고지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3. 범행을 하지 않은 자가 피고인의 지위에서 범행 사실을 허위 자백한 후 공범에 대한 증인의 자격에서 그 공범과 함께 범행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그 증언은 증언 거부권의 대상이 된다. 4. 변호사가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에 대해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5. 항소 포기와 같은 절차 형성적 소송 행위가 착오로 인하여 행하여진 경우 그 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그 착오가 행위자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6. 검사에 의한 공소장 제출은 공소제기라는 소송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본질적 요소이므로 공소장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 7. 법원은 공시송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결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한다. 8. 검사가 고소 취소된 사건을 반의사불벌죄인 협박죄로 기소하였다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공갈미수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여 허가된 경우 공소제기의 하자는 치유된다. 9.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은 공소장의 동항소정의 사항들을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한 규정에 불과하고 그 이외의 사항의 기재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아니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 사실을 공소범죄 사실 이외의 사실로 기재한 공소장은 위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10. 세무서장 등의 고발을 공소제기의 요건으로 하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이 고발에 앞서 수사를 하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검찰의 요청에 따라 세무서장이 고발 조치를 한 경우 그 고발이 있은 후에 공소제기가 있었다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11.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 12. 불법 구금, 구금 장소의 임의적 변경 등의 위법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를 배제할 이유는 될지언정 공소제기의 절차 자체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3. 공소장에 검사의 간인이 없더라도 그 공소장의 형식과 내용이 연속된 것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 동일한 검사가 작성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그 공소장을 형사소송법 제57조 제2항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서류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공소장 제출에 의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14.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5.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16. 동일 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법원에 계속된 경우에 사건을 심판하지 못하게 된 법원은 당해 사건에 대해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7. 기피원인으로서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란 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 사정이 있는 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상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다. 18. 재판부가 당사자의 증거 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재판의 공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19.
재판장이 피고인의 증인신문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소명 자료가 없다면 재판장이 피고인의 증인에 대한 신문을 제지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상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0. 재판부가 형사소송법에 정한 기간 내에 재정신청 사건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기피 사유가 되지 않는다. 21.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이어야 하고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란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한다. 22.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 절차상 재판장의 처분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상당하지 아니한 때와 상관없이 이를 이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3.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 확정 판결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 24. 공소장 기재의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 측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하였고 법원 역시 범죄 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공판 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 조사 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 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더 이상 공소장의 본주의 위배를 주장하여 이미 진행된 소송 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25.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 부본을 즉시 피고인에게 송달하지 않은 채 법원이 공판 절차를 진행한 조치는 절차상의 법령 위반에 해당하나 그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변호권 등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그것만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26. 포괄일죄인 영업범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 사실과 공판 심리 중에 추가로 발견된 범죄 사실 사이에 그 범죄 사실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또 다른 범죄 사실에 대한 유죄의 확정 판결이 있는 때에는 추가로 발견된 확정 판결 후의 범죄 사실은 공소 제기된 범죄 사실과 분단되어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범죄가 된다. 따라서 이때 검사는 공소장 변경 절차에 의하여 확정 판결 후에 범죄 사실을 공소 사실로 추가할 수는 없고 별개의 독립된 범죄로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27.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 환송받은 항소심에서도 공소장 변경이 허용된다. 28.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피고인이 제정하는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면 법원은 구술에 의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29. 항소심에서는 검사의 공소 취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30. 종국재판이 외부적으로 성립한 경우 종국재판을 한 법원은 그 재판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31. 재판장의 재판에 대한 준항고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2.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추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33. 법원은 제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제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 34.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입건 전 조사 내사 종결 처분은 제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5. 재정신청인이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제기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45조 상소권 회복 청구권자에 따라 재항고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36. 재소자인 재정신청인이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재항고를 제기하는 경우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나 그 재항고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서의 재항고에 대한 법정기간의 준수 여부는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재항고장이나 즉시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거기에 재소자 피고인 특칙은 준용되지 아니한다. 37. 피고인이 법인일 때는 법인의 대표자가 제3자에게 변호인 선임을 위임하여 그로 하여금 법인을 위한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할 수 없다. 38.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상고이유서만을 제출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상고이유서는 적법 유효한 변호인의 상고이유서가 될 수 없다. 39.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개정하여 심리를 진행한 다음 무죄 판결을 한 경우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할 수는 없으므로 그와 같은 법령 위반은 무죄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되지 아니한다. 40.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이 여러 명인 경우 변호인의 접견 교통권 행사가 그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의 여부는 해당 변호인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1.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 42. 구속기간 연장 허가 결정이 있은 경우에 그 연장 기간은 구속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로부터 기산한다. 43. 피의자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구속된 피의자의 보석은 법원의 결정이기 때문에 직권 재량일 뿐 청구는 할 수 없다. 44.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위수색할 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 외에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 외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45. 다른 증거나 증인의 진술에 비추어 굳이 추가 증거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고 소재 탐지나 구인장 발부가 불가능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불출석한 핵심 증인에 대하여 소재 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 채택 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재량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46.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는 재판에서 법원이 공판기일에 증인을 채택하여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피고인에게 고지하였는데 그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은 출석하였으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이미 출석하여 있는 증인에 대하여 공판기일 외의 신문으로서 증인신문을 하고 다음 공판기일에 그 증인신문조서에 대한 서중조사를 하는 것은 증거조사 절차로서 적법하다. 47. 증인신문에 있어서 변호인에 대한 차폐시설의 설치는 이미 인적사항에 관하여 비밀조치가 취해진 증인이 변호인을 대면하여 진술함으로써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에 대하여 심한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48. 형사소송법 제221조 2의 규정에 의한 증인신문 절차는 같은 조 제5항에 의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참여는 필요적 요건이 아니므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49. 법원은 소송 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소송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 등 소송 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50. 법원은 전문심리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51.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는 전문심리위원은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신청이 있는 사건의 소송 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심리위원은 해당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52. 법원은 전문심리위원에 관한 규정들을 지켜야 하고 이를 준수함에 있어서도 전문심리위원과 관련된 절차, 진행 등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적시에 통지하여 당사자의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53.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의자가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동일한 범죄 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있다. 54. 형사재판의 증거법칙과 관련하여서는 소극적 진실주의가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검사에 대하여 무기대 등의 원칙이 보장되는 절차를 향유할 헌법적 권리를 가진다. 55.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은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 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법률의 다른 규정에 검찰사건 사무규칙은 포함되지 않는다. 56.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 사이의 관할의 분배는 지방법원 내부의 사법행정사무로서 행해진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 사이의 단순한 사무분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송법상 토지관할의 분배에 해당한다. 57. 우리나라 군인이 전시에 범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 58.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 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그 서류의 증거 능력이 인정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 사실로 사용하면 그 서류는 전문 증거에 해당한다. 59. 검사 작성의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진술 조서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판정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은 부동의한다고 진술한 것은 조서 내용의 특정 부분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와는 달리 그 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60.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 신문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하게 증언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도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 거부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에서 그 증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증거 능력이 없다. 61. 참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의 증언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 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어야 하는 것이라서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한 이상 원진술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의 증언은 증거 능력이 없다. 62.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서 처벌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형벌 부과를 의미하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 처분이 모두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63. 항소심이 제1심의 재판서에 대한 경정 결정을 하면서 제1심이 선고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64. 공소 제기 후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이 경과한 때에는 면소 판결을 하여야 한다. 65. 간통 사건에 대한 유죄 판결이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합헌 결정 이전에 확정된 경우 이 판결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이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일 이후에 확정되었다면 재심 심판 법원은 면소 판결을 하여야 한다. 66. 재심 사유 중 어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새로 발견된 증거만을 독립적 고립적으로 고찰하여 그 증거 가치만으로 재심의 개시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재심 대상이 되는 확정 판결을 선고한 법원이 사실 인정의 기초로 삼은 증거들 가운데 새로 발견된 증거와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고 모순되는 것들은 함께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 단순히 재심 대상이 되는 유죄의 확정 판결에 대하여 그 정당성이 의심되는 수준을 넘어 그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새로운 증거는 위 조항의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 67. 재심 심판 절차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 대상 사건과 별개의 공소 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하거나 일반 절차로 진행 중인 별개의 형사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없다. 68.
특별 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하여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된 경우 재심 심판 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으로서는 특별 사면이 있음을 들어 면소 판결을 할 것이 아니고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 실체에 관한 유무죄 등의 판단을 하여야 한다. 69.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 판결에서 그중 일부의 범죄 사실에 대하여만 재심 청구의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형식적으로는 한 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 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 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 사유가 없는 범죄 사실에 대하여는 재심 개시 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 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